마이클 볼튼의 파워 변신. 1987년에 자신의 3집 더 헝거를 내는데 이 앨범 제목은 말 그대로 자신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바로 배고픔. 이전에 마이클 볼튼 같으면 아마 앨범 커버로 뭐 트위스티드 시스터 같은 느낌을 내지 않았을까 해요. 락 스피릿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소울 가수. 같은 배고픔이지만 느낌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반응은 너무나도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의 고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첫 싱글부터 빌보드 19위를 기록하고 이후 오티스 레딩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가 11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원곡자 오티스의 아내가 마이클의 공연을 보고 죽은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라고 말한 거는 유명한 얘기죠. 마이클의 커버도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더욱더 라디오를 타게 되고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순식간에 입질이 오는 마이클이었어요. 이제 CM송 가수를 관두고 가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죠. 이때 기세를 몰아서 마이클이 내놓는 앨범이 바로 소울 프로바이더인데 이 앨범을 통해서 마이클은 마침내 나이 36의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고생은 끝도 안 보였는데 맺은 열매의 크기는 그만큼 어마어마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장 넘게 팔려나가고 또 몇 년을 걸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죠. 여기서 마이클이 특히 놀란 게 바로 두 번째 싱글의 성적인데 바로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예요. 이걸로 자기가 꿈만 꾸던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여기에 그래미 최우수 남자 팝 보컬상까지 타게 됩니다. And the Grammy goes to Yes.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Michael Bolton? 근데 이 곡은 사실 6년 전 자기가 남한테 준 곡을 재활용한 곡이라는 거. 이 곡을 처음 부른 사람이 사실 로라 브래니건이었거든요. 원곡은 이 글로리아를 부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낸 노래였는데 이때도 차트 12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꽤 흥행한 노래였어요. 원곡에 제가 결코 흠을 잡으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정말 잘 부른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이 부른 거는 정말 듣자마자 압도된다 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음반사가 말한 대로 반주보다 목소리를 앞세우니까 이건 뭐 적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락 사운드를 앞세운 How Can We Be Lovers 또 성공을 시키죠. 한번 혈이 뚫리니까 그간 미뤄온 성공이 단숨에 연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더 헝거 때부터 참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저니의 조나단 케인, 닐 션도 있고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이앤 워렌과 데스몬드 차일드 등 자기가 작곡일하면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지난 세월의 고생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정점을 찍는데 마이클은 여기에 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일 중독에 세게 걸려버려서 이후 2년도 안 돼서 새 앨범이 나오게 되죠. 이 사이에 정작 마이클이 이혼을 하는 등 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다는 거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마이클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우리가 지난 앨범들을 통해서 마침내 정교한 히트 공식을 완성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똑같이 하기로 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이클이 활동 내내 평론가들한테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잖아요. 발전이 없다, 맨날 똑같다, 도전 정신이 없다 등등.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론가님들이 마이클 생계를 좀 책임져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마이클한테는 잘 팔리는 게 좋은 음악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이클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내가 그렇게 오래 개고생을 했는데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았다.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사막에서 얼마나 오래 방황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난 세월의 고생이 낳은 일 중독. 너네는 지져라. 나는 이걸로 계속 돈 벌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이 앨범은 소울 프로바이더와 더불어서 마이클 볼튼의 최고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앨범의 대표곡이라면 또 역시 When a Man Loves the Woman. 저도 이 노래는 초딩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영화에서 마이클이 특별 출연을 했는데 그 뒤에 쫙 깔린 게 바로 이 노래였거든요. Ted, remember, you can still have soul. Can I have one of those blue cheese cookies, please? Yeah. 제가 이 영화를 꽤 여러 번 봤고, 그래서 마이클 볼튼 하면은 저 농염한 포즈랑 게 먼저 떠오르곤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원곡이 있는 곡이라는 거. 퍼시 슬래지가 1966년에 불렀고, 그때도 빌보드 1위를 찍으면서 이것도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곡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베티 미들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명곡. 마이클이 이걸 리메이크한 것도 사실은 철저한 히트 공식의 답습이었거든요. 더 헝거에선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Soul Provider에서는 Georgia on My Mind,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When a Man Loves the Woman 이었던 건데, 야 이거 라디오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냐? 라는 지적에 앨범에 못 실릴 뻔하기도 했대요. 근데 결과는 뭐 그런 씨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기에는 마이클이 너무 쩔었던 거죠. 결국 이것도 마이클의 대표곡이 되고 2년 전에 딴 그래미상을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난 따위는 마이클을 전혀 흔들지 못해요. 이날 그래미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한 어빈 고든이 마이클을 저격하면서 다정함을 얘기하는데 마치 신경쇠약 걸린 것처럼 노래한다고 저격하기도 했거든요. 나는 노래 부를 때 탈장 일으키지 않는 곡으로 상을 받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마이클이 나는 고작 이 정도로 탈장 안 걸린다 이러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상을 탈 때 야유하던 비평가들한테도 내 엉덩이에 키스나 하라고 일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작 마이클을 흔들었던 건 따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마이클은 이때가 자신한테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비난이 아니라 소송 때문에 앨범 수록곡 Love is a Wonderful Thing이 표절 소송에 휘말리고 마이클은 거의 10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이게 돼요. 앨범의 포문을 여는 1번 트랙. 저는 이게 마이클의 섹시함이 제일 강렬하게 빛나는 곡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슬리 브라더스라는 그룹이 이게 자기 곡을 베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청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안 알려진 노래 중에 Love is a Wonderful Thing 이라는 노래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 보컬 로날드 아이슬리의 말을 들어보면 라디오에서 마이클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기뻤다. 그래서 음반에 적힌 내 이름을 보였는데 아니 내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컨택을 하는데 마이클의 반응은 당신들 이런 노래도 있었냐 이러면서 시치미를 뚝. 그러니까 결국 고소 엔딩으로 가는 거고요. 뭐 협상을 의지로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마이클의 주장은 이 원곡 들어봐도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라디오로 나오지도 않은 곡이다. 그리고 진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클이 탈탈 털립니다. 배상금만 500만 달러가 넘고 그중 마이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100만 달러가량 되고요. 이 논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2001년이니까 앨범이 1991년에 발매된 걸 감안하면 거의 10년에 걸친 논란. 사실 그 어떤 비판보다도 이게 마이클 최대의 수모라고 할 만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클이 알게 모르게 이거
이거를 듣고 어떻게든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마이클이 소울 가수로 성공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어요. 비난과 이혼, 그리고 표절 소송 등 5년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무명 생활도 서럽지만 스타의 생활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계속 앨범을 냈죠.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가 있든 말든 계속 녹음하고 계속 노래하면서 계속 히트곡을 제조한다. 그래서 이런 비화가 있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Said I love you my life. Said I love you when I was wrong completely. Someone to fall in love with me.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Call me, call me. Your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When I go the distance, I'll be right where I belong. 마이클의 말로는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나의 고통을 삶과 철저하게 분리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새 앨범을 녹음하면서 나의 영혼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요. 지금 쉬면은 평생 쉰다, 뭐 그런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To Love Somebody, Said I Loved You But I Lied 등을 히트시키면서 전성기를 이어가는 마이클 볼튼인데, 사실 뭐 평론가들이 싫어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고, 마이클 본인도 이런 작품 활동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걸요. 현실에 안주하는 뮤지션이라고 하지만 제 채널을 계속 봐오신 분이라면 이 꾸준함부터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업적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 당시 마이클의 노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 1995년에 자신의 영웅이었던 파버로티와의 합동 공연 제안을 받고 진짜 미치도록 연습해서 결국 하이라이트를 끝장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역시 마이클 볼튼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후에 마이클은 전성기가 꺾인 지금까지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지속하면서 팬들을 만나고 있어요. Tearing me apart. Now back to the good part. Day was born. Say that I'm a legal aid. Aaron Brockovich is my name. You cockroaches wanna play rough? Okay, I'm reloaded. 사실 이후에 내는 앨범도 아리아 커버 앨범, Timeless The Classics Vol. 2,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 커버 앨범 등 커버, 그리고 또 커버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밥줄인 목소리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 중인데, 당장 작년에 라이브를 들어도 목소리가 전혀 죽지를 않았어요. If she's planning for a fool, he's the last one to know. 이게 만 66살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최고 강점은 목소리라는 조언을 들은 이후로 30년 넘게 그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성공을 이어가는 마이클 볼튼이죠. 나이 60에 한 인터뷰를 보면 마이클은 여전히 주 4일 운동을 하고 있고 42년째 채식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자기관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마이클 볼튼을 만드는 것 아닐까 합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꿋꿋이 버티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마이클은 긴 무명 생활 겪은 서름과 노하우를 성공 이후에 자양분으로 삼거든요. 도착 전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오래 누리고 있는 가수, 최고의 목소리로 한 시대를 풍미한 마이클 볼튼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